안녕하세요. 9주차 첫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전기학이 아닌 자기학 부분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28장 자기장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해 볼 것은 자기장이라는 물리량입니다. 자기장이 그럼 언제 필요한가부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예를 들어 정전기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전기력을 생각해 주거나 전기장을 떠올리면 되는 거고,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가 있다. 그러면 중력 같은 것을 떠올리고 중력장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런 것들 가지고 그 물체의 운동 상태를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자석에 철가루를 뿌렸을 때 철가루의 모양이 임의의 방향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처럼 특정한 방향을 향하는 것을, 이런 것을 설명할 때 그럼 어떤 것이 필요할까? 이러한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석에 이제 철가루를 뿌렸을 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 앞서 말한 전기력이나 또 역학에서 나오는 힘들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자기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기적인 효과 또는 자기적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적 현상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력이라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 자기력을 우리가 기호로는 FB로 나타내려고 하는데요. 보통 전기력이나 중력 또는 만유 인력 같은 경우에는 힘에 대한 식을 먼저 쓰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력 부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어떤 공간이 있을 때 그 공간에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자기장이 이미 존재하는 곳에, 그곳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입자를 집어넣어서 그 입자가 받는 자기력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력에 관련된 식이 매우 복잡하고 또 그동안 배웠던 전기력하고 중력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기장이 존재하고 있을 때, 어떤 공간에 자기장이 존재할 때 이 자기장에 의해서 입자가 받는 자기력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장은 우리가 B라는 기호로 사용하려고 하고, 자기장 B의 단위는 테슬라라는 단위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장이 있을 때 그럼 자기력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지 이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장이 존재할 때 이 자기장을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을까? 그림과 같이 자기력선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기력선은 우리가 배웠던 전기력선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자기장의 방향을 따라서 이제 화살표로 선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막대 자석 N극과 S극이 있는 막대 자석의 경우에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초록색 선에 해당되는 이 부분처럼 자기력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전기력선하고 다르게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표시가 되는데 패곡선을 이루게 됩니다. 막대자석 안쪽까지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은 닫혀진 곡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막대자석 안에서는 마치 S극에서 N극으로 자기력선이 그런 방향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대자석 바깥쪽에서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그려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막대 자석이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막대 자석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력선의 수는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자기력선이 촘촘하게 모여 있는 곳이 자기장이 더 센 곳이고, 또 이렇게 촘촘하지 않은 곳, 좀 멀어진 쪽으로 자기장이 약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기장이 있을 때 그 자기장 속에 입자를 집어넣어서 입자가 받는 힘을 분석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막대 자석에 있는 자기장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자기장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 B가 그림과 같이 놓여져 있을 때, 그림과 같은 형태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을 때, 제가 여기에 입자를 하나 집어넣으려고 하는데요. 입자를 이렇게 Q라는 전하량을 가지는 입자 하나를 집어넣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자기장 속에 가만히 있는 전하를 이렇게 놓게 되면은 사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만약 이 전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이런 방향으로 전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 전하가 힘을 받게 됩니다. 이 전하가 받는 힘을 바로 자기력이라고 표현하려고 하고요. 그럼 자기력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느냐면, 실험을 해보니까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자기력이 크고, 또 아까 전하가 움직일 때만 힘을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즉 속도에도 비례하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좀 더 큰 자기력을 받게 되고, 또 자기장하고도 그러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자기장이 없는 곳에서는 그 어떤 자기력도 작용하지 않을 거니까 자기장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자기력이 작용한다. 즉 Q와 V, B 이 세 가지 물리량에 모두 비례하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또 자기력은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와 벡터를 곱할 때 외적으로 곱해줘야 결론이 이제 외적의 방향성을 가지는 힘의 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V와 B 사이는 외적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기력은 즉 Q, V, B에 모두 비례하면서 또 한 가지 외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성도 미리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적의 정의에 의하면 V에도 수직하고 또 B에도 수직한 것이 외적의 방향이니까, 즉 자기력은 속도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에 모두 수직한 방향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 자기장이 크기가 1인 크기를 갖고 이제 x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1i 테슬라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또 속도 v의 크기도 계산의 편의상 그냥 1m per sec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각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각도는 자기장의 방향과 세타의 각도를 이루고 있다. 속도의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과 세타 각도를 이루고 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기력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기력의 크기는 전하량도 필요하겠네요. 전하량도 우리가 그냥 1쿨롱이다 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1 곱하기 속도의 크기인 1, 자기장의 크기인 1, 그리고 외적이니까 사인 세타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방향은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일단 자기력은 사인 세타일 거고, 방향이라는 것은 오른손 법칙을 써주면 되겠죠. V에서 B 방향으로 4개의 손가락을 감싸주면 될 거고, 지금 그림에서 보면 V 쪽에서 B 방향으로 감싸려면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 쪽이 아니라 손을 뒤집어서 V에 먼저 가져다 대고 B로 감싸야 하니까 화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바로 자기력의 방향이 될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만약에 세타가 90도라면 자기력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력의 크기는 사인 90도는 1이니까 자기력의 크기는 1뉴턴이 되겠죠. 자기력은 즉 1뉴턴보다는 더 커질 수는 없을 겁니다. 사인 세타가 제일 큰 값이 1이 될 테니까, 즉 세타가 90도일 때 자기력은 최대의 크기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만약에 세타가 0도다, 즉 자기장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이때는 자기력의 크기가 0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입자가 자기장 속에 들어갔을 때 자기장의 수직한 방향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큰 힘을 받을 거고,
자기장과 나란한 방향으로 가면 힘을 받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단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언급을 해보면 자기력이라는 힘이죠, 힘. 힘의 단위는 뉴턴입니다. 자, 그리고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고 V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이죠. 그리고 자기장의 단위는 테슬라 이렇게 됩니다. 이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테슬라라는 단위는 뉴턴, 세크, 퍼, 쿨롱미터와 같은 단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여기서 쿨롱 퍼 세크가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뉴턴, 암페어, 미터하고도 같은 단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이 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기력이 한 일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력이 한 일은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일이라는 것은 그 힘, 이 한 일, 그리고 그 힘에 의해서 얼마나 움직였는가, 이동한 거리, 이 변위에 대한 것을 곱해주면 될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x라는 것은 사실 물체의 이동 방향이죠. 물체의 이동 방향은 속도의 방향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자기력은 속도의 방향과 수직한 방향을 이루고 있죠. 즉 언제나 이 둘 사이는 수직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x의 방향이 곧 v의 방향이기 때문에 v의 방향과 자기력의 방향은 늘 수직이 되겠죠. 두 개가 수직인 그런 벡터량이 있을 때 이 벡터량을 내적을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수직한 두 벡터를 내적했을 때의 결과는 항상 0이 되죠. 즉 자기력이 한 일은 언제나 0이 된다라는 것을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운 자기력과 자기장 사이의 관계, 이 식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력이라는 힘은 입자가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인데 이때 이 입자는 움직여야 합니다. 따라서 속도가 있고 또 자기장 속에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력은 Q, V, B에 모두 비례하는 물리량이고 V의 방향과 B의 방향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정리하면 자기력의 크기 FB는 Q, VB, 사인 세타로 주어지고 방향성은 오른손 법칙으로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그림에서 V의 방향이 왼쪽 방향이고 B의 방향이 이렇게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V에서 B 방향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감싸 주시게 되면 즉 각도 세타 부분을 감싼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때 자기력의 방향은 윗방향이 되겠습니다. 물론 손바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어차피 외적을 배웠으니까 식 자체를 FB 수식 자체를 이제 QV 크로스 B라는 외적을 이용해서 써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면 외적을 계산하는 방법인 외적의 방향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인 오른손 법칙을 그대로 활용해서 자기력의 방향을 결정해 주면 됩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도 V 크로스 B를 해줄 때 V에서 B 방향 쪽 각도 세타를 감싸는 방향으로 오른손을 쥐게 되면 자기력이 위의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기력의 크기는 또 세타가 0도, 즉 자기장과 속도의 방향이 같을 때는 자기력이 존재하지 않고 또 언제 가장 최대값을 갖느냐면 수직으로 입사되었을 때 입자가 있는데 자기장 속에 수직으로 입사되었을 때 자기력 값은 최대값을 가진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력이 한 일은 0이 된다라는 것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천천히 하는 이유는 자기력부터 이 외적 즉 방향성을 계산하는 것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뒤에 나오는 많은 자기력과 자기장과 관련된 수식들을 계속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자기력의 방향을 계산하는 방법을
꼭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실제 예를 들어서 자기력을 한번 계산해 볼 텐데요. 벡터의 성분이 주어진 경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기장 B가 있는데 I 플러스 2J 마이너스 K 이렇게 주어져 있고 단위는 테슬라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자기장 내에 양성자가 하나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양성자의 속도가 V는 2I-4J 플러스 K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입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기력의 크기는 Q V 크로스 B로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이 벡터의 성분으로 나왔을 때는 QVB sin 세타 n으로 표시할 수 있는 즉 그림을 그려서 각도를 알고 있다면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네, 이런 걸 기하학적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것보다 벡터의 성분으로 나와 있을 때는 해석학적 방법이라고 불리우는 식의 형태, 즉 성분을 이용한 계산 형태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외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으므로 먼저 제일 윗줄에 ijk를 쓰고 v에 해당되는 2 4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1, 2 1이 자기장 B의 성분이니까 이 부분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양성자라고 했으니까 사실 전하량이 2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굳이 뭐 숫자를 넣지 말고 그냥 나머지 성분들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 성분부터 계산을 해보면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테니까 2i가 될 거고 그다음에 j는 1 마이너스 2니까 3j k 성분은 앞에 4개를 가지고 하면 되죠. 4 마이너스 4니까 8k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자기력의 크기를 물어보았다라고 하면 FB는 벡터의 크기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벡터의 크기는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될 거고 앞에 1을 곱해줘야 되겠네요. 전하량 굳이 넣지 않겠습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64, 9 그리고 4를 더해주면 되니까 다 더하면 루트 77이 되겠네요. 자, 루트 77 그리고 전하량 앞이나 뭐 뒤쪽에 곱해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자기력의 단위는 뉴턴 이렇게 표준 단위를 모두 이용했으니까 뉴턴으로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기장 속에 입자가 있는데 이 입자가 속도가 있을 때 자기력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 입자 운동을 살펴볼 텐데 입자가 원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m이고 대전 입자 q가 자기장 b와 수직으로 그리고 속도는 v로 입사될 건데요. 이때 자기장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x로 표시를 하는 것은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즉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나오는 방향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제가 x로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 대전 입자가 있는데 이 q라는 대전 입자가 자기장과 속도는 v로 그리고 수직으로 입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장과 수직이고 속도는 v인데 이때 방향을 처음에 이런 방향으로 입사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입자가 받게 되는 자기력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여러 번 했지만 자기력의 크기는 QVB sin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에서 지금 V가 이 방향을 향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장은 안쪽이죠. 화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V와 B는 서로 수직인 상황이고요. 따라서 세타는 90도가 되겠죠. 세타가 90도이기 때문에 자기력의 크기는 QVB
이렇게 주어지게 될 텐데 자기력의 방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V의 방향으로 오른손 4개의 손가락을 쭉 펴서 V 방향을 먼저 잡고 B 방향,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손을 감싸게 되면 주먹을 이렇게 쥐게 되면 이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죠? 이게 바로 자기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V 크로스 B의 방향, FB, V 크로스 B의 방향이 곧 FB 자기력의 방향이 됩니다. 이걸 그림 안쪽에다 다시 표현을 해보면 이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는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입자 Q, 전하량 Q인 입자는 위쪽으로, 속도의 방향 위쪽으로 움직이려고 했는데 지금 자기력이 안쪽으로 당기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V의 원래 운동하려던 방향에서 안쪽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서 힘에 의해서 왼쪽으로 궤도를 바꾸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지점을 쭉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 입자 Q는 다음과 같이 원운동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그런가 다른 부분에서도 하나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 위쪽에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위쪽에서 V 방향은 이런 방향이 될 거고 B 방향은 역시 화면 안쪽 방향이니까 V 크로스 B를 해보시면 역시 안쪽으로 자기력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어느 쪽에서든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안쪽 방향으로 자기력의 방향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원운동을 한다, 어떤 입자가 원운동을 한다라는 것은 구심력이 작용했다라는 걸로 표현을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문제에서 구심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힘이 될까요? 바로 우리가 계산한 자기력이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자기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력의 크기가 QVB였고 구심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R분의 V제곱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입자의 속력 V는 M분의 QBR 이렇게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입자가 자기장과 수직으로 입사가 되어서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원운동하는 속력은 질량, 전하량, 자기장 그리고 원운동의 반지름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바꿔서 만약에 내가 원운동을 하는 입자의 반지름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R 값은 QB분의 MV 이렇게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식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다른 물리량이 동일한 상황에서 만약에 질량이 조금 더 큰 입자가 입사가 되었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이 똑같다라고 하면 질량이 클수록 원운동을 할 때 원운동의 반지름이 더 크다. 그러니까 더 큰 원운동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더 빠른 속도로 진입하였다라고 하면 역시 더 큰 원을 만들면서 원운동을 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전하량은 작을수록 또 자기장의 크기도 작을수록 반지름의 크기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계산을 해보면 원운동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이 바로 주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문제도 지금 입자의 주기는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주기라는 것은 그럼 어떤 식으로 주어지게 되느냐면 반복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에 주기를 계산할 수 있는데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에 해당이 되겠죠. 입자의 속력이 V이고 한 바퀴 도는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거리가 될 테니까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까지 얼마나 이동하였냐면 2파이 R만큼 이동했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는 개념을 이용해 주면 되겠죠. 단 주기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니까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거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R 대신에 우리가 계산한 값을 넣어서 또 식을 바꿔볼 수 있겠는데요. R은 MV 그리고 QB이니까 이렇게 지워주게 되면
남는 것은 주기값은 QB분의 2파이 M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문제에서 질량 M, 전하량 Q, 자기장 B를 알려줬으니까 이 문제의 답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완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원운동하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각속력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역학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각속력은 오메가라고 쓸 수 있는데 시간분의 거리가 아니라 이제 시간분의 각변이에 해당이 되는 물리량이죠. 각속력 오메가는 선속력 V와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오메가는 R분의 V라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또는 V는 R 오메가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죠. 예, 오메가는 R분의 V인데 이걸 이 문제에 적용을 해보면 V 값이 Q 분자는 QBR이고 분모는 M이니까 정리해보면 M분의 QB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는 입자의 각속력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또 주기가 선속력으로만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V는 V분의 2파이 R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또 T는 오메가 분해로 표현도 가능한데요. 이때 오메가는 각속력이니까 위에 써줄 거 한 바퀴가 2파이 R도 되지만 각도로 표현하면 2파이죠. 각속력 오메가로 2파이라는 각도를 도는 게 곧 한 바퀴를 도는 거기 때문에 주기는 오메가분의 2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메가분의 2파이를 계산해보면 물론 답은 우리가 좀 전에 계산했던 것과 동일하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오메가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기를 오메가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또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어떤 표현도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오메가라는 것을 물론 이 오메가는 각속력인데요. 오메가를 각진동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는 오메가가 지금 주기분의 2파이인데 주기가 오메가분의 2파이였으니까 이때 이 주기분의 1은 진동수에 해당이 됩니다. F가 진동수를 표현한 건데요.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기분의 1 이걸 진동수로 바꾸어서 2파이 F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진동수 F에 각에 해당되는 2파이라는 양만 딱 곱해주면 그게 바로 오메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메가를 각 진동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메가와 2파이 F, 오메가와 F 사이의 관계식 때문에 그렇겠죠. 또 이게 전자계학에서는 종종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우리가 오메가를 각 진동수라고 부를 수 있을 거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상황은 입자가 자기장 속에 들어갔을 때 원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계산한 각 진동수를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사이클로트론 진동수라고 부릅니다. 자기장이 막 형성된 곳에 입자를 탁 넣었더니 원운동을 하더라. 우리가 이걸 사이클로트론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입자 가속기 내에서 입자들이 원운동을 하는 그런 형태를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각 진동수를 사이클로트론 진동수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오메가와 진동수 사이의 관계식 그리고 주기와 속도 사이의 관계식 이런 것들까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전자가 있을 때 이 전자가 정지 상태에서 전이차 V에 의해서 가속이 되는데 가속된 후에 자기장 내에서 반지를 말인 원운동을 하는 상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와 같은 상황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 텐데요. 자기장이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고요. 이번에는 전자니까 이제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전하량을 가지는 입자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전이차가 있어서 어쨌든 입자는 속도를 가지게 될 거고
다음과 같이 입사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전자는 QV 크로스 B에 의해서 이제 자기력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써보면 FB는 QV 크로스 B인데 이때 이 전하가 마이너스 전자이므로 이걸 조금 강조해서 제가 써보면 전하량의 크기 V 크로스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즉 V 크로스 B 외적을 계산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될 겁니다. 원래대로 V 크로스 B를 계산을 해주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은 방향이 원래 자기력의 방향이 되겠죠. V 쪽으로 손을 핀 다음에 자기장 방향으로 손을 접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왼쪽 방향, 점선으로 표시한 방향이 원래 자기력 방향이지만 전자이므로 반대 방향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즉 원운동을 하는데 자기력의 방향이 다음과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 이 입자는 어떤 원운동을 하게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을 향하는 원운동을 이루게 되겠죠. 이 문제에서 첫 번째 자기장의 크기를 물어봤는데요. 이런 원운동 문제에서는 자기력의 크기가 90력과 같다라는 조건을 이용해 주면 됩니다. 자기장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기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QR분의 MV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V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질량이나 나머지 값들은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전자의 질량이니까 어차피. 따라서 V 값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V를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정지 상태에서 전이차 V에 의해서 가속되었다라고 이런 조건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속도 V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겠습니다. 전이차 V가 나와 있다라는 말은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주어진 상황이 되겠죠. 에너지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식을 적어보면 델타 K 플러스 델타 U는 0 이렇게 되는데요. 운동 에너지는 이 물체의 속력을 V라고 했을 때 2분의 1 mv제곱 나중에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은 정지에 있다라고 했죠. 이걸 써주면 될 거고 델타 U 값은 에너지의 차이값인데 전이차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존재하죠. Q 델타 V 따라서 식은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입자의 속력 V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V는 루트 n분의 그다음에 마이너스들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그리고 전하 대신에 전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또 델타 생략하고 이제 V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고 따라서 n분의 2 곱하기 기본 전하량 2 전이차 V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문제에서 계산하고자 했던 것은 B라는 값이었으니까 자기장이었으니까 이 식을 위에다 다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기장 B는 QR분의 MV였으니까 QR분의 M 루트 n분의 2 곱하기 전하량 곱하기 전이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자의 각속력을 묻고 있네요. 전자의 각속력 오메가를 계산해 볼까요? 오메가는 주기분의 2파이 이렇게 주어지는 값이고 또 R분의 V로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V는 R 오메가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식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V에 대한 정보를 우린 이미 계산했으니까 R분의 V를 이용하는 것이 편하겠네요. 각속력 오메가는 R분의 1 루트 N분의 2 스몰 e V 이런 식으로 각속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장 속에 입자가 있을 때 운동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까지 해서 1차 시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 또 다른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전류와 관련된 문제를 2차 시에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